서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지금은 아주 익숙하게 쓰고 있지만 사실은 비교적 최근에 정착된 지명입니다. 서울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한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그보다 더 이전에는 한양, 남경 또는 고대 백제 시대의 위례성 등 여러 이름으로 시대에 따라 달리 불렸습니다. 이처럼 서울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이름을 가진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 기 1910-1945 동안 조선 총독부는 조선의 수도인 한성을 일본식 발음에 맞춰 경성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수도 도쿄, 동경에 대응되는 이름으로 식민지 지배의 일환으로 명칭까지 통제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한성이라는 이름도 일본의 통치 아래 사라졌고 경성이라는 이름이 공문서와 행정상에 공식적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식민지 시대가 끝난 것은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입니다.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난 한국인들은 더 이상 일본식 명칭인 경성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자연스럽게 민족 정체성을 담은 순우리말 서울이 새로운 수도의 이름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단어는 사실 고대 우리말에서 수도를 의미하는 일반 명사로 사용되었으며 신라의 수도 경주도 옛말로는 서라벌 혹은 소울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문 변화와 언어적 흐름 속에서 서울은 자연스럽게 수도의 고유어로 자리 잡았고 이번에는 지명이 아닌 공식 수도의 이름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공문서에서 서울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1946년 8월 15일 미군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서울특별자유시라는 명칭이 도입되었고 이후 1949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서울특별시라는 공식 명칭이 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서울이라는 이름이 한자로 표기되지 않는 고유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 대부분의 수도가 한자나 알파벳 등 외래 문자로 표기되는 것과는 달리 서울은 순우리말 그대로 수도의 이름이 된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또한 한성이라는 옛 이름은 중국어로 읽을 경우 한청HNCHN이 되는데 이는 중국인들에게 한족의 도시라는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외교적 민감성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독립 이후 우리의 수도 이름으로서 독립성과 정체성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명칭이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서울이라는 이름은 광복 직후 일본식 명칭을 폐기한 후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선택된 이름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선언한 역사적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메가시티 중 하나입니다. 서울의 행정구역상 인구는 약 940만 명이지만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인구는 약 2,500만 명에 이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도시권 규모이며 뉴욕, 도쿄, 상하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도시군입니다. 서울은 단순히 규모만 큰 도시가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역사를 품은 고도입니다. 백제 초기의 수도였던 위례성은 지금의 송파구 일대에 있었고 이후 삼국시대에는 한강을 둘러싸고 신라, 백제, 고구려가 치열한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그만큼 서울은 한강이라는 강을 중심으로 고대로부터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졌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개성의 수도가 있었지만 서울은 남경으로서 부도 역할을 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조, 이성계는 한양을 공식 수도로 정해 이후 500년간 정치, 행정,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서울의 중심에는 경복궁, 종묘, 창덕궁 등 지금도 남아있는 세계 문화유산이 존재하며 이는 도시의 역사적 무게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반 위에 현대 서울은 정보통신기술 ICT, 반도체 산업, 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첨단 산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본사를 두고 있으며 특히
K-POP과 K-드라마, 웹툰 등의 콘텐츠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한강의 존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강은 도시를 남과 북으로 나누며 흐르는 중심축으로 과거에는 농업과 조운, 교통의 중심지였고 현재는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도시경관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한강 유역을 장악하는 것이 곧 수도권을 장악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을 정도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의도와 마포 일대가 한강 나루터로서 전국에 쌀과 물자를 실어 나르던 물류의 중심지였고 지금은 한강공원, 유람선, 각종 다리와 야경으로 상징되는 서울의 정체성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은 단순히 현대적인 첨단 도시가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역사적 경험과 문화가 축적된 도시입니다. 도쿄나 상하이처럼 근대 이후 급속히 성장한 도시들과 달리 서울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희귀한 역사적 연속성을 지닌 도시이며 이는 세계 주요 도시들 사이에서도 매우 독특한 특성입니다.